합격 용접 기능사 2015년 1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의 케이스 규격이나 미국 용접 협회에서 정하는 텅스텐 전극봉의 식별 색상이 황색이면 어떤 전극봉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우선 텅스텐의 그 전극봉 종류로는요, 순 텅스텐, 그리고 토륨을 1% 넣은 텅스텐, 그리고 2% 넣은 텅스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순 텅스텐은 녹색으로 나타내고 1%가 함유된 그 토륨 텅스텐은 황색, 그리고 2% 토륨이 포함된 텅스텐은 적색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황색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요. 자, 황색 전극봉 1% 토륨 텅스텐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정지 구멍을 뚫어 결함 부분을 깎아내고 재용접해야 하는 결함을 고르라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이 정지 구멍, 스탑 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정지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균열이 생기게 되면 이 균열은 그대로 방치하게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크기가 커지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균열의 발전을 막기 위해서 이 처음과 끝부분에 이 구멍을 뚫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구멍을 이제 균열의 발전을 막기 위한 스탑하기 위한 그런 구멍이라고 해서 정지 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지 구멍을 뚫어서 결함 부분을 깎아내고 재용접해야 하는 결함, 이건 균열이 되겠죠. 균열 그 발전을 막기 위한 그 구멍이기 때문에요. 정지 구멍이 어떤 것인지 이 정지 구멍의 정의를 알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용 로봇 중에 직각 좌표계 로봇의 장점에 속하는 것은, 우선 직각 좌표 로봇은요, 자, X, Y, Z축으로 구성된 3개 슬라이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익숙한 직교 좌표계를 사용하니까요, 이것은 오프라인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기를 보시면, 자,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이 용이하다. 이게 인간의 익숙한 직교 좌표계를 사용하는 지금 직각 좌표계 로봇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3번 보기를 보시면 이제 한 개의 선형축과 두 개의 회전축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극좌표 로봇이 되겠습니다. 7번 보시겠습니다. 용접 전에 일반적인 준비사항이 아닌 것은, 사용 재료를 확인하고 작업 내용을 검토하고, 용접 전류, 용접 순서를 미리 정해두고요. 이음부에 대한 불순물은 당연히 그 전에, 용접 전에 제거를 해야겠죠. 예열 및 후열 처리를 실시한다. 예열 및 후열 처리. 이 후열 처리는 용접 후에 실시를 해야겠죠. 이 변형이나 결함을 막기 위해서 용접 후에 하는 열 처리, 후 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접 전에 일반적인 준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시겠습니다. 금속 간의 원자가 접합하는 인력 범위, 이것은 금속의 정의를 아시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금속 간에 금속이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가까워지면 인력이 발생하는지,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8승 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범위는 10의 마이너스 8승, 즉 10의 8승분의 1cm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꼭 10의 마이너스 8승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9번입니다. 자,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 그 미그 용접에서 크레이터 처리에 의해, 이 크레이터 처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용접을 하고 나면 이 끝부분에 생기는 결함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크레이터라고 하는데요. 크레이터. 이 크레이터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전에 그 비디의 높이와 그 폭을 맞춰주기 위한
처리를 크레이터 처리라고 하는데요. 이 크레이터 처리에 의해서 낮아진 전류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아크가 끊어지는 기능으로 용접부가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제어 기능. 이것은 번백 시간이 되겠습니다. 번백 시간. 여기 스타트 시간, 그리고 예비 가스 유출 시간, 그리고 크레이터 충전 시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용접용 지그 선택의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지그는요, 이 고정과 분해가 쉬워야 합니다. 그래서 고정과 분해가 어려우면 이게 내가 자세를 바꿀 때마다 그것을 이제 지그를 이제 풀고 다시 고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고정과 분해가 너무 어렵다고 한다면 그걸 변형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청소가 편리해야 되고요. 분해가 어렵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11번입니다. 자, 테레밋 용접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테레밋 용접은요, 이 테레밋 반응에 의한 용접이죠. 이 테레밋 반응, 미세 알루미늄과 그리고 산화철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국부적인 가열에 의해서 용접을 하게 됩니다. 용접 시간이 그래서 짧고요. 용접 후 변형이 적겠죠. 용접 시간이 길면 당연히 용접 후 변형이 크겠고요. 용접 시간이 짧으면 용접 후 변형이 적겠습니다. 이 테레밋 용접은 그 테레밋 반응에 의한 국부적인,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하는 국부적인 그 용접이기 때문에 용접 시간이 짧고 용접 후에 변형이 적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시겠습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눈에 그 아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잠호 용접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가시라고 합니다. 보이는 용접, 비드가 보이는 용접을 가시 용접이라고 하죠. 이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가시 용접이라고도 합니다. 자, 설명을 틀린 것. 자, 1번 보기부터 보시면 가시 용접, 지금 방금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그 아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가시 용접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 용접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시 용접이죠.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용접 속도 빠르고 용량이 깊고 개선 확률이 우수하고 패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5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팁과 모재 간의 거리는 그 와이어의 돌출 길이에 아크 길이를 더한 것. 자, 팁과 모재 간의 거리. 이게 모재면요. 이게 모재. 자, 이게 팁입니다. 팁. 자, 와이어의 돌출 길이. 그리고 돌출 길이. 그리고 여기 지금 모재와 지금 와이어에서 나오는 그 가스. 이게 아크 길이가 되겠죠. 그럼 이 돌출 길이와 아크 길이를 더하면 이 팁과 모재 간의 거리가 나오겠죠. 이것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와이어 돌출 길이가 짧아지면 용접 와이어의 예열이 많아진다. 우선 와이어의 돌출 길이가 길어지면 용접 와이어의 예열이 많아지겠죠. 자, 와이어의 돌출 길이. 자, 와이어 돌출 길이가 짧아지면 스패터가 부착되기가 쉽고요. 약 200A 미만의 저전류 사용할 경우에 팁과 모재 간의 거리는 10에서 15mm 정도 유지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6번입니다. 강 구조물 용접에서 맞대기 이음의 루트 간격의 차이에 따라서 보수 용접을 하는데 보수 방법 틀린 것. 자, 여기
우선 해설 및 용어 설명부터 보시면요. 자, 우선 루트 간격은 자, 6mm 이하일 때는 그 한쪽 또는 양쪽을 젖살 올림 용접해서 깎아내서 홀 만들어서 용접하거나요. 그 6에서 12mm 이하는요. 자, 두께 6mm 정도의 두 판을 돼서 용접을 하면 됩니다. 16mm 이상은요. 판은 전부 또는 자, 일부 뭐 길이 한 300mm를 대체를 하면 되는데요. 다시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자, 마트기 루트 간격 6mm 이하일 때는 한쪽 또는 양쪽 그 덧살 용림 용접을 해서 깎아내고 규정 간격을 홈을 만들어서 용접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자, 맞대기 루트 간격 15mm 이상일 때는 그럼 여기 6에서 16mm 여기에 속하겠네요. 판 전부 또는 일부 이상의 폭을 바꾼다.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16mm 이상으로 봐야겠네요. 그럼 요것은 6에서 16mm가 아니라 16mm 이상으로 보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맞대기 루트 간격이 6에서 15mm일 때는 이음부 두께 6mm 정도의 뒷댐판을 대고 용접한다. 맞고요. 맞대기 루트 간격 15mm 이상일 때는 스크랩을 넣어서 용접한다. 이거는 넣어서 용접하는 게 아니라 대체하는 거죠. 전부를 대체하거나 일부 300mm 정도 대체하거나.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스크랩이라고 하는 건요, 쇠 부스럭이나 고철을 뜻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7번입니다. 용접 시공 시 발생하는 용접 변형이나 잔류 응력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용접 시공 순서를 정하는데요. 용접 시공 순서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 제품의 중심에 대해서 대칭으로 용접을 진행시키고요. 같은 평면 안에 많은 이음이 있을 때는 수축이 가능한 자유단위로 보내고요. 수축이 적은 이음을 가능한 먼저 용접을 하고 수축이 큰 이음을 나중에 용접한다. 자, 수축이 적은 이음을 가능한 먼저 그 용접을 한 다음에 수축이 큰 이음을 나중에 용접해버리면 먼저 한 그 수축이 적은 이음 이거는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잔류 응력 발생을 억제를 하려면 수축이 큰 것을 먼저 하고 수축이 적은 것을 나중에 해야 잔류 응력 발생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리벤 용접과 용접을 같이 할 때는 용접을 먼저 실시하고 이제 야금적 접합법과 야금적 접합법인 용접과 그 기계적 접합법인 리벤 작업 순서는요, 우선 용접을 먼저 하고 용접열에 의해서 리벤 구멍이 늘어남을 방지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리벤 용접을 하는 그 순서가 되겠습니다. 17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9번 보시겠습니다. 단면적이 10제곱센티미터의 평판을 완전 용입 맞대기 용접한 경우에 견디는 하중은 얼마인가? 허용 응력을 1600kg 중 퍼 제곱센티미터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허용 응력은 이렇게 단면적 부분에 허용 하중이 되겠고요. 자, 허용 하중은 그래서 허용 응력 곱하기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허용 응력 1600kg 중 퍼 제곱센티미터라고 했으니까요. 곱하기 단면적 10제곱센티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00 곱하기 10 16,000kg 중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용접 길이가 짧거나 변형 및 잔류 응력의 그 우려가 적은 재료를 용접할 경우 가장 능률적인 용접법은, 전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운봉을 하는 것이 전진법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후진법이라고 합니다. 자, 비석법은 이렇게 끊어서 하는 방법을 비석법이라고 했고요. 대칭법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하는 운봉법을 대칭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전진법과 후진법을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모든 것은 후진법이 좋습니다. 열 이용률도 후진법이 좋고요. 용접 속도도 빠르고요.
용착 금속 냉각 속도도 급냉하는 것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급냉하게 되면 잔류 응력이 클 확률이 높고요. 선행하게 되면 그만큼 잔류 응력이 발생할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취성에 생기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잔류 응력이 생기게 되면 취약하죠. 잘 깨지기 쉽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변형은 그래서 후진법이 적고요. 이 냉각 속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성도 적고요. 용도는 얇은 판인 박판에 쓰이는 게 전진법, 그리고 깊은 판에 사용되는 판이 후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열 이용률과 또 관계가 있는데요. 열 이용률이 나쁘게 되면 이렇게 깊게 열이 되지 않아서 얇게로만 이렇게 분산이 돼서 박판에 쓰이고요. 열 이용률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용접이 가능한 그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드 모양을 보면 다른 것은 거의 다 후진법이 좋은데 비드 모양만 봤을 때는 이제 전진법이 좋죠. 그래서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용접 길이가 짧거나 변형 및 잔류 응력의 우려가 적은 재료를 용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잔류 응력이 생길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잔류 응력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후진법을 사용을 해야겠죠. 하지만 여기 문제에서는 우려가 적은 재료를 용접할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잔류 응력에 대한 이 냉각 속도 변형 같은 거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그 외에 이 비드 모양을 생각하면 되겠죠. 이 잔류 응력 우려가 없는 경우 이것을 배제하고 나서 가장 능률적인 용접법이라 하는 것은 이제 비드 모양 등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후진법이 아닌 전진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20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은 후진법이 비드 모양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이 후진법이 좋지만, 이 잔류 응력을 제거하거나 변형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전진법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아스틸렌 가스의 폭발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 글자가 좀 빠졌는데요. 여기 자연입니다. 자연 발화. 자, 406에서 408도가 되면 자연 발화한다. 자, 맞고요. 자, 마찰, 진동, 충격 등의 외력이 작용하면 폭발 위험이 있다.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연성. 아이슬렌 90 그리고 산소 10% 혼합 시에 가장 폭발 위험이 크다. 요거는 그래프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은수온 등과 접촉하면 이들과 화합해서 120도 부분에서 폭발성이 있는 혼합물을 생성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3번 보기, 자, 아이슬렌 90% 그리고 산소 10%에서 가장 폭발 위험이 높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 아이슬렌 산소 혼합량 폭발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높은 곳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아세틸렌이 15 부근입니다. 그리고 산소는요 9 정도 되죠. 9 85%로 보면 되겠습니다. 85%. 여기 15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아세틸렌 15%와 그 산소 85% 부분이 가장 폭발 위험이 높다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치가 틀렸죠. 아세틸렌 15%, 산소 85에서 90% 정도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고요. 22번입니다. 스터드 용접에 스터드 용접의 특징 중 틀린 것은, 스터드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국부 가열인데요. 순간적인 국부 가열.
긴 용접 시간으로 용접 변형이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순간적인 극부 가이기 때문에 되게 짧은 용접 시간으로 용접 변형이 적습니다. 테레미 용접도 마찬가지고 스터디 용접도 마찬가지로 용접 시간이 짧고요. 용접 변형이 적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냉각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요. 용접 후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간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탄소 0.2, 망간 0.7 이하 시 균열 발생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23번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이니까요. 계속 나왔던 문제. 저속에는 뭐 3번이죠. 자, 다른 것들은 자,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24번 자,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 가스 용접의 특징으로는요. 가스 용접은 우선 피복 아크 용접이랑 비교를 했을 때 열의 집중성이 굉장히 피복 아크 용접에 비교해서 열 집중성이 떨어집니다. 집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 따지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가스 용접이 피복 아크 용접보다 좋은 점은 그 피복 아크 용접을 하려면 용접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그 설비가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가스 용접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스통은 있으면 되죠. 운반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아크 용접에 비해서 유해가 강선의 발생이 적고요. 아크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량 조절이 비교적 자유롭죠. 뭐 토치의 양을, 불꽃의 양을 조절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3번 열의 집중성이 높지 않고요. 효율적이지 않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보시겠습니다. 직류 피복 아크 용접기와 비교한 교류 피복 아크 용접기의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이 교류 아크 용접기와 직류 아크 용접기도 비교를 하실 때요. 보통 우리가 그 교육용에서 사용하는 용접기는 교류 아크 용접기입니다. 우리가 교육용에서 보통 학교나 직업훈련 학교에서 교류 아크 용접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선 안전해야 되겠죠. 우선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가 쉬워야겠죠. 자, 유지가 쉽고요. 자, 고장이 잘 안 나야겠죠. 소음도 조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유에 의해서 가격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고 쌉니다. 구조도요. 이런 이유에 의해서 교류 아크 용접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치명적인 좀 단점이 있습니다. 무부하 전압이 높다라는 거. 교류 아크 용접기는 직류 아크 용접기보다 무부하 전압이 높습니다. 70에서 80V죠.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면 이 무부하 전압을 낮춰주기 위해서 평소엔 용접하지 않을 때는 무부하 전압을 좀 낮춰주고 한 20에서 30 정도 낮춰주고 그리고 용접할 때만 무부하 전압을 높여주게 하는 그런 전격 방직이라는 장치를 설치를 해서 이러한 것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아크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직류 아크 용접기가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보기로 넘어와서 보시겠습니다. 자, 교류 피복 아크 용접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무부하 전압이 높았죠? 높고요. 아크의 안정성이 우수하고요. 이것은 직류죠, 직류. 아크 쏠림이 거의 없다. 자, 아크 쏠림은 보통 직류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크 쏠림이 거의 없다. 교류 용접기에 대한 설명 맞고요. 전격의 위험이 적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전격 위험이 무부하 전압이 높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8번입니다. 자, 가스 용접 작업 시에 후진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번 설명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자, 후진법은 거의 모든 것이 좋으나 비드 모양이 나쁘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용접 속도가 빠르고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맞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열 이용률이 좋고요. 얇은 판의 용접에 적합하다. 요것은 자, 전진법은 박판이고요. 자, 후진법은 후판입니다. 용접 변형이 크다. 이것도
용접 변형이 후진법이 적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절단의 종류 중에 아크절단에 속하지 않는 것, 탄소 아크절단이라든지 뭐 금속 아크절단, 플라즈마 Z절단 뭐 이런 것들도 다 아크절단법에 속하고요. 더 불활성 가스 아크절단도 있고요. 수중절단은 특수절단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크절단에 속하지 않는 것 수중절단 4번이 되겠고요. 이 수중절단은 이 수소와 산소의 혼합가스로 해서 물 안에서 절단을 하게 됩니다. 30번입니다. 강제 표면에 개재물이나 탈탄층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교적 얇고 넓게 깎아내는, 그리고 타원형으로 깎아내는 가공 방법 스카핑이 되겠습니다. 스카핑은 그 강제 표면에 이렇게 개재물이나 탈탄층 같은 거를 떼어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 티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교적 넓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깎아내는 것을 스카핑이라고 하고요. 이 가우징 같은 경우, 가스 가우징, 아크 에어 가우징 같은 경우에는요, 용접 부분의 뒷면을 이쪽 부분이죠. 뒷면을 따낸다든지 U형이나 H형의 용접 홈을 가공하기 위한 가공법을 가우징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스로 하면 가스 가우징이고요. 이걸 탄산가스에다가 그 압축 공기를 좀 혼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아크 에어 가우징이겠습니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31번입니다. 다음 중 용접기에서 모재를 플러스 흑에, 용접봉을 마이너스 흑에 연결한 아크 극성. 모재를 플러스 흑에 하는 것은 전극성이죠. 전극성. 자, 반대로 역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재를 마이너스 흑에, 용접봉을 플러스 흑에 연결하는 것을 역극성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직류 전극성과 역극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비교하는 방법이요. 이것은 다른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보시면 야금적 접합법 종류, 용접 종류를 고르면 되겠죠. 납땜이 되겠네요. 자, 답은 1번이 되겠고요. 33번 수중 절단 작업에 주로 사용된 연료가스. 제가 30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29번이었대요. 29번 수중 절단을 말씀드릴 때 수소와 그 산소의 혼합가스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가스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이것도 29번 문제에서 부가적으로 설명드렸었는데요. 탄소 아크 절단에다가 압축 공기를 병용한다는 것, 아크 에어 가우징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스 용접 시 팁끝이 순간적으로 막혀서 가스 분출이 나빠지고 혼합실까지 불꽃이 들어가는 현상. 자, 불꽃이 들어가면서 빨갛게 달궈지는 현상이죠. 자, 빨갛게 달궈지는 현상, 인화가 되겠습니다. 이게 막혀서 그 토치의 내부가 막혀서 산소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산소보다 압력이 낮은 아세틸렌 쪽으로 흐르는 것, 역류가 되겠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팁끝이 막히거나 과열, 그런 것들에 인해서 팁 속에서 폭발음이 뻥 터지면서 불꽃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현상인 역화도 있습니다. 빨갛게 토치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현상, 인화가 되겠습니다. 36번. 자, 피복제 심선에 피복제 부착하는 역할, 이것은 고착시키는 거죠. 고착. 그래서 고착제가 되겠고요. 다른 아크 안정제나 가스 발생제, 슬래그 생성제, 탈산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이 아크 안정제인지 어떤 것이 가스 발생제인지 구분하는 문제도 간간히 나오니까요. 눈에 많이 보시면 많이 익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이것은 나중에 다른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하신 다음에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은 공식만 아시면 되시죠. 자, 지름 구하는 공식 D는 2분의 두께 플러스 1을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계산을 해보면
2.6mm가 나옵니다. 38번입니다. 자, 가스 절단 시에 예열 불꽃의 세기가 강할 때 설명으로 틀린 것. 예열 불꽃의 세기가 강할 때는요, 절단면이 거칠어지고 슬래그 중에 철 성분의 박리가 어려워지고요. 자, 박리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슬래그 중 철 성분을 떼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모서리가 요용되어 둥글게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가스 절단 시 예열 불꽃이 약할 때는 드래그가 증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기가 강할 때 설명을 틀린 것이라고 했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 드래그라는 말은 이 가스 절단면에서 절단 기류의 입구점과 출구점 사이의 수평 거리를 뜻합니다. 드래그. 예열 불꽃 세기가 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자, 하드필드 강은 상온에서 오트나이트 조직을 가지고 있다. 자, 철 및 탄소 외 주요 성분. 이 하드필드 강이 어떤 강인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망간 강이거든요. 꼭 알아두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하드필드 강, 고망간 강, 마간간이죠. 망간. 41번입니다. 자, 조밀 육방 격자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FCC 이거 최신 격자죠. 페이스 센터 큐빅. BCC 같은 경우는 최신 입방 격자죠. 최신 입방 격자. 자, 바디 센터 큐빅. HCP 같은 거는 조밀 육방 격자죠. 헥사거널이 나오겠죠. H가 이 헥사거널 육각.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자, 73항동에 이 73항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동이라는 것이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죠. 자, 구리가 70% 그리고 아연이 30%가 함유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3항동. 이에 비해서 64항동은 구리가 60%, 아연이 40%가 함유됐다는 뜻입니다. 73항동에 주석을 1% 첨가한 것으로 전선이 조화 관 또는 판을 만들어 증발기, 열, 교환기 등에 사용되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문지 메탈은요, 73항동입니다. 네이버 항동은 문지 메탈 잠시만요. 673항동이 아니라 문지 메탈이 64항동이고요. 네이버 항동이 64항동에서 주석을 첨가를 한 겁니다. 한 1% 정도요. 카트리지 브레스 같은 경우는 73항동이고요. 에드미럴티 항동이 73항동에 주석을 1% 정도 함유를 시킨 것입니다. 이 주석을 함유시킴으로써 강도를 좀 높여주고요. 저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원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73항동에 주석을 첨가했다고 했으므로 답은 에드미럴티 황동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45번 전에 44번 보시겠습니다. 44번. 자, 44번. 자, 탄소강의 표준 조직을 검사하기 위해서 A3 또는 ACM 선보다 30도에서 50도 높은 온도로 가열한 경우 공기 중에서 냉각한 열처리 종류로는 템퍼링, 노멀라이징, 어널링, 퀼칭이 있겠는데요. 자, 우선 A3 선이 우리가 FE3C 상태도를 우리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A3, 이 부분이 ACM입니다. 시멘타이트가 나오는 선이죠. 여기가 A3는 이제 알파철, 그러니까 페라이트가 알파철인 감마철이 되는 그런 형태의 곡선이 됐고요. 여기는 A1, 공석 변태의 723도가 되겠습니다. 723도. 자, 여기서 A3 또는 ACM 선보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 30도에서 50도. 자, 요것은 이 부분은요, 노멀라이징이에요. 노멀라이징.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색깔을 조금 바꿔서 해볼게요. 색깔을 조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윗부분은 노멀라이징이고요. 자, 이 부분, A3 선에서 30도에서 50도 높게 또는 A1에서 30도에서 50도 높게 하는 열처리는
이것은 어닐링입니다. 자, 노멀라이징이 자 풀림, 자 어닐링이 풀림이라고도 하죠. 이거 답은 자 1번 노멀라이징이 되겠고요. 이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납 황동은 황동의 납을 첨가해서 어떤 형질을 계산하는 것인가? 우선 납 황동이 어떤 다른 용어로 불린지를 아시면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쾌삭 황동이라고 하면 쾌삭 황동. 쾌삭이라고 하는 것은 잘 깎는다는 뜻이겠죠. 잘 깎는다. 그러면 절삭성이 좋아지겠네요. 납을 첨가를 하게 되면 절삭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보시겠습니다. 마우로 조직도는 여기 밑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은데요. 이것은 이 탄소와 이 탄소 함유량과 이 규소에 따른 함유에 따른 주철의 조직 관계를 표시한 그 조직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백주철, 반주철, 펄레트 주철, 회주철, 페라이트 주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입니다. 마르텐자이트 변태가 가장 빠른 곳. 마르텐자이트 변태가 가장 빠르려면 열 발산 방향이 많을수록 냉각속도가 빠르니까요. 빠를수록 그 마르텐자이트 변태가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 이 꼭지점 부분인 가, 모서리 부분인 라를 두 군데를 보시면 되는데 다나, 라, 면은 아니고요. 이 꼭지점이 모서리보다 더 냉각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즉 마르텐자이트 변태가 가장 빠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보시겠습니다. 그 저온 배관용 탄산 공간의 기호, 이 저온이라고 나오고 고온이라고 나오는 것은요,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저온은 그 로우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로우 템퍼레처. 고온은 하이 템퍼레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SPPS는 자 스틸 파이프 프레저 서비스, 자 압력 배관용 탄산 관관을 뜻하고요. 자 SPLT, 여기서 L은 로우 템퍼레처겠네요. LT는 SP는 그 스틸 파이프죠. 관관인데 저온 배관용 탄소 관관을 뜻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여기 HT 하이 템퍼레처 고온 배관용 탄소 관관이 되겠고요. SPA, A는 이 합금입니다. 얼로이 합금인데 배관용 합금관 관관을 뜻하는 거겠죠. 답은 저온 배관용 탄소 관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보시겠습니다. 현해치수기입, 요 꼭 잘 나오는 문제니까요. 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이거는 호의 치수를 뜻하고요. 기호까지 하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2번은 해당 없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현의 길이, 그리고 4번은 각도 치수를 뜻합니다. 답은 현의 치수 기입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보시면요. 자, 이 화살표방이 정면으로 봤을 때 평면도로 가장 적합한 것. 자, 위에서 바라보는 게 평면도니까요. 보시면 자,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보이겠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보이겠네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보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이 부분이고, 자, 이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자, 나사 표시가 L, EN, M50 곱하기 그리고 4H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L이라고 하는 것은 자, 왼쪽으로 쟀을 때 죄어지는 왼 나사를 뜻하고요. 그리고 EN, 나사단의 줄수죠. 자, 두 줄이란 뜻이고요. M50은 자, 미터 나사, 그리고 지름이 50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자, 4H라고 하는 것은 나사의 등급인데요. 여기서 지금 H가 소문자죠.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는데 이것은 대문자는 구멍 기준입니다. 구멍 기준. 자, 소문자는 축 기준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구멍 기준 생각을 해보시면 자, 구멍 기준입니다. 그럼 여기 안에를 뜻하겠죠. 그럼 요것은 나사가 안에 있는 거, 앞나사를 뜻하고요. 축은 바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수나사가 되겠네요. 자, 수나사에 대한 등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H가 소문자이기 때문에 축기진이고요. 순하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4번에서는 암나사 등급이라고 있기 때문에 순하사 4번이 틀린 답이 되겠군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풀지 않은 문제들은요, 해설 및 용어 설명에 자세하게 다 달아놨으니까요. 우선 공부해 보시고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